기사님, 전체적인 골조 상태는 어떤가요? 아, 안 좋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네. 결로는 사람도 있고, 저게 다 결로 때문에 생긴 건가요? 뭐 결로도 있고, 뭐 오래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다 보니까 멀쩡하다는 게 좀 잘못된 거죠.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네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정도 상태로 봐서는 30년? 97년도 10월, 30년 좀 된다네. 28년 됐네. 거의 척 보면 연도도 아시네요. 아야, 대충 나오죠. 예.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정도 연식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다소 좀 평수가 작은 아파트입니다. 요 세대의 창호 준비하면서 창호 레이아웃, 구조 설계하는데 많이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창호 구조 뻔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병행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저희한테 꾸준히 맡겨주신 인테리어 업체에서 의뢰를 주신 현장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관계자들, 대표님들, 현장 베테랑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제 또 의견, 제 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업체와 많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맞아요. 손이 시릴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너무 한파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제 오늘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죠. 앞전에 샤시 교체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확실하게 효과를 누리시겠는데. 네, 맞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끝난 우리 고객님들하고 몇 분 이렇게 제가 전화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미리 서둘러서 창호 교체하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또 푸근해진다고 하니까요. 하루라도 서둘러서 다가올 겨울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 현장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구조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업체에서도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다 현장 베테랑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제안도 좀 해드려보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런 구조는 어떻겠느냐 제안도 좀 주시고 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오늘 꼼꼼하게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진입했습니다. 다소 좀 소형 평서들 복도식 아파트 현관 진입해서 작은 방이 입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입구방 1, 입구방 2, 거실 공동 공간, 안방 먼저 볼게요. 안방 창호 개구부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2400쯤 나오지 싶은데요. 이 개구부가 여기인데 창호가 썰렁 여기 중간에 앉혀져 있습니다. 다소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꿔봤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목공으로 가배 처리해서 침대 헤드를 놓을 모양이에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요구를 하셔서 창틀을 지금 앉혀놨습니다. 추후에 가배 있을 예정이고요. 안방, 지금 거실 확장, 지금 이중창 설치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실측 왔을 때 기존에 있던 창틀 사진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던 안방 앞베란다 한 1m 정도 되는 사이즈의 휙스 창, 그리고 발코니 전용 슬라이드 환기구 창. 구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세탁실로 이용하신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여기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실. 구조가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 보일러실과 이 다용도실을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한 창고 용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칸막이로 막을 계획이다 하셔서 제가 이 정도 공간을 띄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막히면 여기가 이제 안방 앞베란다가 되겠죠. 다른 세대하고 좀 다르게 거실이 좀 이렇게 좀 꺾였어요. 이렇게. 잠시 후에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제안을 드렸던 도면을 몇 개 영상으로 띄워드릴 텐데 그 도면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구축들 보면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사각형 딱딱 골조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완전 거의 붙어 있어요. 10mm짜리 블럭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 갭이 생깁니다. 이렇게 갭이. 상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5mm 간격, 적당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성인 손이 들어갈 정도로 있기 때문에 최초의 골조를 좀 반듯하게 그렇게 시공을 해놓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간혹 저희가 신축 건물들이나 이렇게 시공을 해보는데 신축 건물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이런 구축들 이런 골조 굉장히 많습니다. 천장이 휘었다든지 한쪽이 누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측을 할 때
그런 거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이즈가 안 나올 것이다,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감안하고 실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적만 보고 실측했다가는 안 들어가겠죠. 오래된 구축일수록 여러 군데를 실측을 해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이렇게 실측을 해야 오실측이 안 납니다. 조적벽 같은 데야 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커팅을 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런 골조들 절대 안 되죠. 지금 나무가 뭐가 이렇게 군데군데 꼽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가시공을 할 수 있는 일명 쐐기라고 하는 그런 나무로 된 자재인데, 이런 모양새의 쐐기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창호를 고정시키는데 사용을 한다. 일명 쐐기. 이게 연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하나 먼저 고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다른 것들이 사이즈가 안 맞다든지 간격이 안 맞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공을 해놓고 한 번에 조립을 한다는 거. 제가 안방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창들도 그렇고 레이아웃이 그냥 흔히 보던 레이아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완성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업체에 제안을 했던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할 때 당시에 도면 그리고 했던 거, 이거 한번 공유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그린 건데 현장 모양새랑 비슷한가요? 여기 분합창이 이렇게 과거에 되어있던 분합창이 이제 이게 없애면서 확장. 기존에는 분합창이 있었겠죠. 골조가 이렇게 꺾이는 형태의 골조, 그리고 안방. 현장에도 조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세탁실 요 공간. 요 공간을 따로 분리 공간을 이용을 한다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빼드려야 될지를. 처음에는 1500으로 내달라 가베를 치고, 요 가베를 세탁실이나 뭐 다용도실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터닝 도어가 하나 달리고, 이중창 달리고, 제가 X 표시해놓은 이 부분은 가베 처리가 돼. 도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앉혀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여기를 처음에 이중창으로 할까, 단창으로 할까, 그리고 세탁실 안쪽을 고정 픽스로 넣을까, 슬라이드 환기구로 넣을까, 보일러실에 또 환기구 창이 하나 있어서 이 공간을 보일러실과 한 공간으로 묶을지, 아니면 이걸 완전히 따로 두고 요 안방 앞 베란다 요 공간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지, 이 부분에서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통바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픽스로 넣을까, 통바로 해서 아예 막아버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는 거실 이중창, 여기 터닝 도어, 안방 창 걸고, 이 외창을 그럼 요 바닥도 지금 여기가 설비가 돼 있을 거예요. 설비. 기존의 분합창을 없애고 설비를 여기까지 같이 하겠다. 안방 앞에. 그럼 여기도 실내 공간 건식으로 쓰시겠다, 이 목적인 것 같아서 들어가는 통로 놔두고 안방 앞 베란다 이중창을 해서 여기를 또 단열을 해서 거실처럼 확장 공간을 이용할까, 세탁실만 완전히 따로 분리 공간을 만들어서 요 부분을 건식으로 쓸까, 요거 또 한 가지 또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최종 도면이에요. 거실 확장의 최대치 630. 요것도 제가 실측할 때 다 사이즈를 쟀던 부분인데, 630 그러면 보통 주방에서 다용도실 나가는 도어나 이런 형태의 거실 확장 부분에서 안방을 문 열고 나간다든지 보통 보면 작게는 700에서 크게는 800까지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인데, 오수관이 있어요 여기. 다소 좀 사이즈가 작다는 거. 630. 도어 같은 경우는 밀고 나가는 게 원래 맞는데 여기 우수관이 뒤에 이렇게 하나 있어서 여지가 없습니다. 당기는 문밖에 안 돼요. 터닝 도어가 이제 단열 도어라고도 뭐 부르기도 합니다. 단열도 잘 되고 기능성 문이기 때문에 좀 프레임이 두꺼워요. 프레임이 두껍다는 거는 와이드 사이즈가 630이어도 일반 이런 문들보다 문 열었을 때 그 개구부가 좀 작아요. 틀이 두껍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터닝 도어를 하지 말고 ABS 도어나 일반 기성 도어를 활용을 하는 게 오고 가는데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터닝 도어를 과감하게 뺐습니다. 이 부분은 목공해서 일반 ABS 도어로 설치 계획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치가 해봐야 6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단열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을 조금이라도 좀 넓게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도어. 그럼 이 공간은 세탁실 공간을 넣자.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환기구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쪽은 또 다른 뭔가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 같다. 여기 픽스 고정률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 고정 픽스 들어갔고요. 이 부분 또 한 가지 변경된 게, 기존에 이중창을 넣어서 여기를 건식으로 완전 실내로 써볼까도 했는데 최종 여기 도어를 달고 따로 분리하는 공간,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는 단창, 여기를 이중창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중창으로 넣게 되면 바닥부터 천장 온 벽들을 손을 댔을 때 맨 골조가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다 단열을 해야 이 이중창의 제 기능, 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밀폐감 좋아지는 이중창을 넣어놓고 여기에 단열이 안 된다면 냉기 온기가 분명히 여기 취약한 유리에
붙어서 아마 결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단창을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주무신 내부 공간은 이중창. 오늘 시공은 이렇게 통바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통바 그림을 그려서 해드렸다는 거. 추후에 이 공간 목공으로 가배 처리하고 도화를 달 계획입니다. 다용도실, 베란다, 분리 형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샤시 이거 뭐 구조나 레이아웃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 뭐 크게 문제 없이 무난하게 지금 시공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꼭 이 세대가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이 창호라는 게 인테리어 업체랑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좀 소통이 됐던 거지 소비자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 봐도 좀 복잡합니다.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도면이 아닐까 하면서도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 이런 디테일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호 교체 마감이 다 됐습니다. 오후 시간대 돼서 날씨가 좀 포근해졌나 했는데 아직도 바깥은 굉장히 춥습니다. 보일러 틀거나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창만 끼고 마감했을 뿐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잠바 벗고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형 입구 방, 복도 현관 들어오면 좌우로 방이 되어 있는 형태, 또 한쪽에는 방, 한쪽에는 다용도실 또는 주방, 이런 형태의 복도식 아파트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끝라인이고 복도 쪽은 아닙니다. 복도 마지막 라인이어서 밖에 바로 외부에 해당하는 작은 방, 확장 전용 250바 발코니 전용 이중창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복도 쪽에 위치한 방, 단지에서 복도 쪽에 연창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바깥에 해당하는 방이기 때문에 발코니 전용 이중창 적용을 했습니다. 안방,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안방 개구부는 여기까지 골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목공해서 벽 작업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 환기구 창을 내달라, 그래서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목공 작업 있을 계획입니다. 여기는 발코니 전용이 아닌 내부 전용 이중창 적용을 했습니다. 투명 내부 미스트. 내부는 보통 저희가 손잡이를 달아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핸들이 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전체 다 핸들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내부지만 자동 핸들 적용을 했습니다. 거실이 와이드가 굉장히 큽니다. 문 분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3천 기준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3천이 넘어갈 때 세 쪽 양쪽 환기구 1대 2대 1을 적용한다든지 3천 미만일 때 절반 분할, 정분할이나 언밸런스, 네, 한쪽은 환기구, 네, 한쪽은 통유리로 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3천이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지만 언밸런스로 해서 시야를 좀 확보를 했다는 거.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막혀져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개방감 있는 그런 뷰여서 언밸런스를 처리했습니다. 오전에 좀 엉성하게 픽스, 틀, 안방도 좀 끝까지 오지도 않고 절반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도면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따로 완전하게 분리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 용도로 이용하신다 하셔서 여기는 추가로 분리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앞베란다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휙스 요 부분은 다용도 공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사한 소재 LX 뷰 프레임 설치를 해줬습니다.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창 외부 이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거실 한글라스 슈퍼로이 단열 감봉 다 들어갔고요. 프리마 자동락 들어갔고, 외부 모기장 잠금 장치, 네, 옵션 추가 들어갔고요. 뷰는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좀 취약한 게 뭘까요? 가을 태풍 시즌, 장마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창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좀 불안감, 그런 부분 때문에 윈도우 크루즈 적용을 했습니다. 뒷열과 앞열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재가 있긴 하지만 윈도우 크루저로 빈틈이 하나 없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고층들 바닷가 근처 비바람, 태풍이 몰아치면 창이 많이 흔들린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윈도우 크루즈 하나면 창 흔들림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화가 하나 안 쳐질 계획인데 터닝 도화를 안 칠까 뭐 여러 가지 제가 구상을 했지만 단열이 좋은 만큼 틀이 좀 두꺼운 관계로 오고 가는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오고 가고 통행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ABS 도화 설치하는 게 좀 용이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터닝 도화를 과감하게 뺐습니다. 이 부분도 인테리어 업체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통바 설치해준 이 부분을 목공 작업으로 가벽을 설치하고 개구부를 만든 후에 도화를 달 예정에 있습니다. 창호 교체 공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도면을 그려서 제 개인적인 의견 또 제안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 설계를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돈 같은 시간이 들어간다면 좀 더 나은 방식의 설계가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면이 좀 현장에서 제가 직접 그리다 보니까 어설픈 면이 없진 않았지만 제 도면을 보고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또 건축주 분까지 빠른 이해를 도왔다 얘기도 해주셨고요. 오늘 중화 한신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통 건축주분께서 샤시 의뢰를 맡기면은 어디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샤시 설치하는 거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은 전혀 아니다. 오늘 이 설계 도면도 원활하게 창호 설치할 수 있게끔 창호 약도를 그려서 이해를 좀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